자, 6번 문제가 뭐가 이제 특이하냐면 얘는 나무 판때기가 공 놓은 통하고 질량을 합쳐서 M1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문제를 풀었던 테스트 6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테스트 6번. 이렇게 생긴 판때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표현할 때 가운데다가 무게중심에다가 했잖아. 근데 얘는 어디야? 여기 얘까지 담아있는 거 전체가 질량이 M1이라고 나와요. 맞죠? 그러니 얘는 중간에다가 무게중심을 하면 안 돼요. 중간에 할 경우는 다 뭡니까? 그 좌우 대칭이 일정한 거 있죠. 여러분들. 직사각형. 뭐 이런 것들만 가능한데 지금 얘는 뭐예요? 얘까지 됐으니까 어디가 무게중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안 나왔어. 지금 이 문제는. 진짜 안 나와 있고요. 그냥 이제 받침대하고 받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L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3L.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얘가 움직여. 이상하게 생긴 애가. 얘가 움직일 때 얘가 오른쪽으로 최대로 갔을 때하고 왼쪽으로 최대로 갔을 때 이 거리의 차가 4L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하고 B로 합친 질량값을 M2라고 준 거예요. 맞죠? 이렇게. 그래서 M1하고 M2의 비율이 얼마였냐?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 이거는 경험치가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안 풀어보면 못 풀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근데 이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정석적으로도 풀어주는데 나중에 3월 달에는 한 10초 만에 풀 수 있도록 풀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석적으로 풀어줄 거야. 어떻게 푸는지. 알았니? 봐봐. 그러면 선생님 이 느낌은 알아야 돼. 얘들아.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쓰러질 때 이렇게 쓰러지지 않겠니 얘들아? 이 나무판이 오른쪽 그 축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쓰러지겠지 얘들아?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쓰러지겠지 얘들아? 그 느낌은 알아야 돼. 얘가 쓰러지기 바로 직전. 쓰러지기 바로 직전이 뭐야? 얘가 떠받치는 힘이 0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쓰러질 때 얘가 떠받치는 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도 이게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힘이 4개가 있잖아. 얘네 이 나무판에 무게 중심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임의적으로 줄게. 한 이쯤이라고. 이게 M1G라는 중력이 하나가 있을 거야. 힘 표시 먼저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얘가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야. 이거를 N1이라고 할게. 그리고 얘가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야. N2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피에로가 누르는 힘이 있을 거야. M2G. 총 4개야 얘들아. 그러니까 힘 표시를 몇 개를 해줘야 돼? 4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힘의 평형식이 M1 플러스 M2는 M2G 플러스 M1G겠지. 위로 작용한 힘들의 합과 아래로 작용한 힘들의 합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는 지금 이번 문제 풀 때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이거 시간 쓸 수 있겠지 얘들아? 힘의 평형식은 이거 더하기 이거 값은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해줄 수가 있겠지. 우리는 돌림의 평형으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그때 중요한 게 뭐다? 회전축을 어디를 잘 잡아야 되는지 문제가 쉽게 풀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먼저 이거 보고 할까? 오른쪽으로 최대로 이동했을 때 이 피에로가 오른쪽으로 최대로 이동했을 때는 이렇게 힘 표시가 될 거야. 이런 거 있었죠. 피에로가 한 이쯤에 있을 거야. M2G. 그리고 무게중심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M1G 표시를 대충 여기다 해놓을게요. 대충. 그때 이 떠받치는 힘 M1이 몇이 된다? 0이 됩니다. 최대로 갔을 때. 여기 축으로 이렇게 쓰러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0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떠받치는 힘이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디다가 회전축을 잡아주라고요?
미지수 있는데. 미지수. 선생님 이것도 미지수고 이것도 미지수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이런 데 잡지 말고 얘네는 구해야 되니까 M1 대 M2가 지금 몇 대 몇인지 물어본 거거든?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다 해주는 거야. 회전 축을. 왜? 얘는 아예 안 물어보거든 문제에서 M2가. 그러면 거리가 안 나왔으니까 M1G 무게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M2G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하면 돌림의 평형이 어떻게 되냐? 얘는 돌림 힘이 없죠. 힘이 0이니까. 그래서 M1G 곱하기 A는 M2G 곱하기 B. 이해 가니 얘들아?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주면 이 힘 곱하기 지뢰의 팔의 길이, 힘 곱하기 지뢰의 팔의 길이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반시계 방향, 이게 시계 방향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할 수 있겠지 얘들아? 그러면 봐. 왼쪽으로 최대로 봐봐. 왼쪽으로 최대는 똑같이 무게중심은 안 변하겠죠. M1G는 안 변하겠지만 얘가 왼쪽으로 최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M2G로 누를 때 이렇게 쓰러질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느낌 오지? 얘들아. 여기가 C고 여기가 D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하고 같아야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C를 또 써주는 거야. 이걸 우변에다 먼저 쓰자. M2G 곱하기 C는 M1G 곱하기 D하고 같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얘들아. 인정? 인정. 그러면 다 푼 거예요. 이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왜냐? 봐봐. 여기를 C로 줬고요. 여기를 지금 B로 준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D 값이 3L이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그러니까 C 플러스 D 값이 몇이 되느냐? C 플러스 D 값이 1L이 됩니다. 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L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L이니까 얘 더하기 얘 값은 1L이 돼야 되겠죠. 느낌 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산수야. 이거 좌변을 M1G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우변을 M2G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B 플러스 C가 1이고 A 플러스 D가 3이니까 얘하고 얘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A 플러스 D가 3 B 플러스 C가 1 그런데 M1G, M2G가 같으려면 1대 3 비율이 나와야 되겠지 얘들아.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실력이 좀 높아지면요 더 쉽게 풀 수 있어. 내가 왜 그걸 안 알려주냐면 지뢰 팔의 길이를 어디 주냐에 따라서 되게 문제가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 뭐예요? 미지수 있는 데다가 지뢰 팔의 길이를 막 했잖아. 근데 이런 데다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데 그냥 임의적으로 힘 여기 없잖아. 그런데 줬을 때 막 이런 데 줬을 때 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지금 일단 기본적인 프리스타일 웬만한 건 다 이제 풀 수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알았니 얘들아? 돌림이 재밌어? 좀 할만하지 않아? 그러면 테스트 말고 숙제에서 선생님 문제 풀겠다. 숙제에서 다 불러주시면 안 돼요. 테스트? 내가 빨리 해볼게. 내가 답지를 안 갖고 와가지고 1번에 50 루트 3, 50일 거야. 1번이 50 루트 3하고 50이고 2번이 아까 몇 번이라고 했어? 그거라고 했었어. 2번은 그거 2번 3번은 몇 번이라고 했니? 4번. 4번이라고 했어? 4번이
0.2 2번 4번에 2번 뭐니 4분의 5 5번에 4 6번에 몇 번이라고 했지? 3번이라고 했나? 그렇게 될 건데 내가 다시 보고 올게. 내가 지금 암산으로 해가지고 틀린 것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게 맞을 수도 있고 거의 맞을 거야. 맞을 거야. 내가 이따가 다시 보고 그 다음 숙제 차례대로 하려면 몇 번을 처음에 해줘야 되니? 지금 설명한 거는 잘 좀 알겠어? 잘 아예 모르겠어?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돌림 수업을 들어야 돼가지고. 그러면 더 쉽게 설명해 줄게 숙제는. 근데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돌림이라는 게 회전축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인데 힘의 평형이라는 게 뭐냐면 합력이 0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지나 등속도는 합력이 0인데 합력이 0이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작용한 힘들의 합이 왼쪽으로 작용한 힘들의 합과 같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위로 작용한 힘들의 합이 아래로 작용한 힘들의 합과 같아야 되는 게 힘의 평형이야.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으면 힘의 평형 상태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돌림의 평형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돌림이라는 건 회전축을 기준으로 방향이 두 가지거든.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방향과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게 시계 방향하고 반시계 방향이라고 해. 그래서 회전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돌림 힘의 평형도 마찬가지야. 구조물이 이렇게 안정적이면 힘의 평형도 일어나고 돌림 힘의 평형도 일어나거든. 돌림 힘의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 힘의 합이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 힘의 합과 같아야 되는 거 이제 돌림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로 이제 문제를 푼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몇 번이제 원장님 18번부터 할게요 얘들아. 18번하고 21번하고 22번 이런 식으로 건데 18번 이쪽이니 18번이 27쪽에 18번 문제입니다. 27쪽에 18번. 자 힘을 빗면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거 하는 김에 수업 다 하자. 빗면. 자 봐봐. 자 이렇게 여기가 각도가 세타면 물체가 질량 m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m자리가 있으면 얘는 무슨 역을 받냐? 중력을 받습니다. 무슨 역? 중력. 중력은 뭐예요? mg죠 여러분들. 근데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R자임 합력이 mg가 아닙니다. 합력이 mg가 아니다. 왜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면 합력 R자임이 mg인데 얘는 연직 방면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 방면으로 운동합니까? 빗면 방면으로 운동을 하죠. 빗면 방면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힘에 이쪽 성분의 힘이 R자임이 돼요. 근데 우리 어떤 걸 배웠었냐? 이렇게 힘이 있으면 이렇게 벡터 값이 있으면 어느 축과 어느 축으로 힘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X축 성분하고 Y축 성분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럼 이 힘을 F라고 하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쪽 성분은 이 F의 수평 방면의 성분을 X라고 하면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요 힘을 연직 방면의 힘을 FY라고 하면 이 FY는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습니다. 이거와 이게 같기 때문에 이것 값은 F 빗면 F 사인 세타라고 했었지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중력 mg를 이 초록색 빗면 성분의 힘과 요쪽 성분의 힘으로 나눠줄 수가 있죠. 나눠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가 세타면 어디가 세타에 해당된다고 했었냐면 여기가 세타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이걸 딱 내리면 이게 90도가 되고 세타에다가 x 더한 값이 90도니까 x에다가
여기 더한 것도 90도가 되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인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분은 뭐예요? mg 사인 세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빗면에서의 중력에 의한 알짜인 값은 mg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 mg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걸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똑같아. 뭐부터 할 거냐면 얘는 지금 힘 표시를 할 거야. 물체한테 작용한 힘 표시. 왜요? 정지하고 있으니까. 정지하고 있으면 합력이 몇이 돼야 돼? 합력이 0이 돼야 되지, 얘들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얘한테 작용한 힘은 총 몇 개? 3개. 첫 번째, 이쪽 방향으로 mg. 그리고 두 번째, 이쪽 방향으로 지금 F의 힘을 줬어요. 여기는 없던 힘 있죠. 무슨 힘? F를 이렇게 누르고 있죠. 18번에서는. 세 번째, 무슨 힘이 하나 있을까? 하나가 더 있어. 바닥이 있으면 무조건 바닥이 떠받치는 힘이 있습니다. 바닥이 떠받치는 힘을 뭐라고 해요?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수직항력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세인의 평형이란 얘기는 나머지 두 개 합한값이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면 되죠. 얘하고 얘 더한값이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면 합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하고 얘를 합할 거야. 요 mg하고 요 f 합한값이 합성 벡터 어떻게 해준다고 했었지? 얘랑 평행하게 길이는 같고 얘랑 평행하고 길이는 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서 이 대각선의 길이가 뭐랑 같은 거야? 이 수직항력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세인의 평형이 나오죠. 얘 더하기 얘 값이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면 세인의 평형이 되죠. 자,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디가 세타냐?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여기가 세타야. 그럼 이제 수직항력을 mg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f 값을 mg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비로. 맞죠? 그러면 여기 쉬운 거 이거부터 할까? 이 f 값을 이거랑 같겠죠? 그럼 여기가 밑변이죠? mg가 밑변이죠? 이게 높이죠? 그럼 밑변 가지고 높이 표현해주는 건 탄젠트 세타고 구하면 되는 거죠, 얘들아? 그래서 여기 값이 mg 여기다 탄젠트 세타는 나왔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얘들아? 그 다음에 이 수직항력은 뭐랑 같아야 돼?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밑변을 가지고 빗변을 표현해줘야 되니까 빗변분의 밑변 값이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다가 밑변분의 빗변을 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이 빗변 성분이 나오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해주면 수직항력 값이 나옵니다. 맞죠? 이게 밑변이니까 mg가 밑변이니까 우리가 수직항력은 빗변이 나와야 되니까 밑변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밑변분의 빗변 곱하면 빗변 값이 나오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하면 요 수직항력 빗변 성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18번에 기억은 물체는 평형 상태에 있다. 맞고요. F1의 크기는 하고 나왔습니다. F1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야? mg 탄젠트 세타라고 해줘야 되겠죠. 이해감? 그 다음에 디귿에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수직항력 얘기하는 겁니다. 수직항력은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된다. 디귿이 이거죠? 디귿이 빗면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 수직항력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1번.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이번 문제 풀이가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에서 우리가 주구장창 이런 것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가장 좋은 건 애들아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안 풀리더라도 해설지라도 한번 봐야 돼. 그리고 내 설명도 한번 듣고 그래서 안 풀릴 때가 있어야 되나. 근데 이거는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면 좀 편한데 익숙치 않는 문제들을 지금 통합과학에서 안 했던 문제들을 풀고 물론 선행했던 사람들도 2차원 벡터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지 좀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쉽다라고 뻥을 좀 쳐볼게. 뭐 그렇게 쉽진 않은데 할만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딱 문제 봐도 짜증나죠? 공이 2개가 나왔으면 21번. 이거를 좀 힘 표시부터 먼저 할까? 힘 표시. 아, 얘는 이쪽으로 중력 있겠고, MAG.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강력 있겠고,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장력이 있는데, 큐니? 비장력하고 똑같은 값이보다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다. 실이 당긴 힘 이거 좀 같아야 되죠. 그리고 이 동네로 왔으면 이렇게 세임의 평형, 세임의 평형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특수각을 줬어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크게 한 물체로 보고 다가가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하나 다가가는 방법도 있는데, 자, 봐. 이거를 한 개로 보면, 힘은 하나, 둘, 셋, 네 개야. 자, 다시요. 이걸 크게 하나로 보면 힘은 하나, 둘, 셋, 네 개야. 왜? 이거하고 이거는 내력이라면서 합치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없는 힘이나 마찬가지야. 한 덩어리로 봤을 때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수평방면이 있고요. 연집방면이 있으면 수평방면으로도 합력이 0, 연집방면으로도 합력이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2개를 한번 나눠볼게요. 봐봐. 요 TP의 힘을 분홍색하고 파란색으로 나눠볼게요. 자, TP를 어떻게 한다? 힘을 연집 방면하고 수평 방면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TR도 수평 방면하고 연집 방면으로 나눴어요. 오케이? 그리고 봐봐. TQ도 45도로 나왔지 얘들아. 수평 방면의 힘하고 연집 방면의 힘으로 나눌게. 여기도 똑같이 수평 방면하고 연집 방면의 힘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자, 봐봐. 얘는 이제 물체 하나로만 보는 거야. 물체 하나로.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연집 방면으로 작용하는 이 TP의 파란색 힘하고요. 오케이? 파란색 힘하고요. 연집 방면으로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MAG하고요. TQ의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두 힘의 합이 뭐랑 같아야 돼요? TP의 위쪽으로 작용한 힘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럼 위아래로 합력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옆으로는 TP의 왼쪽으로 작용한 힘하고요. TQ의 오른쪽으로 작용한 힘이 어때야 돼? 이거하고 이게 같아야지만 합력이 0이 되는 거야. 느낌 왔어? 근데 이 힘은 여기가 45도니까 이 힘하고 같겠지 얘들아. 이 힘하고 같겠지? 이 힘은 이 힘하고 같아. 자, 얘하고 얘하고 같아. 얘는 얘랑 같아. 지금 45도로 나왔어. 오케이? 근데 얘는 얘랑도 같아야 돼. T 아래 오른쪽 X축 방향의 힘하고. 왜요? 합력이 0이어야 되니까. 그럼 얘 지금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작용한 힘들이 TQ의 위로 작용한 힘, TR의 위로 작용한 힘의 합이 뭐랑 같아야 돼요? MBG하고 같아야 돼요. 힘의 평은 위아래로 합력이 0.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을 다 정렬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내가 지금 뭐가 뭐랑 같고 뭐랑 뭐랑 같다는 것을 쭉 말로 얘기했잖아. 그거를 쭉 얘기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얘하고 얘가 몇 대 몇 비율인지를 보겠습니다. 뭐하고 뭐를 몇 대 몇 비율로 볼 거냐면 TP하고 TQ하고 TR이 몇 대 몇 비율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가 몇 대 몇인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 힘하고 요 힘이 같고 요 힘하고 요 힘이 같고 요 힘하고 요 힘이 같으니까 이거 같다 이거 같다라고 해주면 어떻게 된다? 답이 나온다. 해봅시다. 그러면 TP가 여기가 30도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TP의 X축 성분이라고 할게요. 그럼 TPX는 TP의 이 힘이 얘랑 같으니까 빗변에 30도 성분이니까 높이 성분이니까 사인 세타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인정? TP의 사인 30도가 뭐가 된다? TPX 값이 나온다. 오케이? 여기 TQ는 어떻게 될까? TQ는 여기가 이거 코사인 뭐 45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코사인 45도랑 사인 45도 같은 거니까 여기가 지금 45도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근데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게 TQ의 X 성분은 TQ의 사인 45도하고 같습니다, 여러분들. TQ의 사인 45도를 곱하면 얘가 나오죠. 코사인 45도나 사인 45도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근데 얘하고 같은데 그게 뭐랑 같냐? TR의 X 성분이랑 같고 TR의 X 성분은 이거기 때문에 이게 이거랑 같기 때문에 TR X 값은 TR 사인 30도와 같다. 그래서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루트 2, 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TP, TQ, TR은 몇 대 몇 비율이냐? 이런 비율이 나옵니다. 맞지요? 그럼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여기에서는 위아래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지금 옆으로만 얘기했잖아. 옆으로 합력이 0인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이제 두 번째 얘기할 건 뭐야? 위아래로 합력이 0인 거를 이제 건들면 되는 거야. 위아래로. 그럼 얘부터 할까? 이거 제일 웬만하니까. 얘 아래 방향으로 MBG의 중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랑 같아야 된다? TQ의 위쪽 방향의 힘하고 TR의 위쪽 방향의 힘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는 TQ의 P하고 Q가 있다. 45도라고 했으니까 위쪽 방향의 힘이 코사인 45도가 요 하얀색 힘이 되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TR의 파란색 성분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위로 작용한 힘들 두 개는 뭐랑 같아야 된다? 아래로 작용한 힘 하나랑 같아야 된다. 오케이? 여기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서는 아래로 작용한 힘 두 개, TQ의 아래 성분, 그 다음에 MAG, 이거 합방값이 TP의 위쪽으로 작용한 힘하고 같으면 되겠지, 얘들아? 그거 적어주면 돼. MAG 플러스 TQ의 코사인 45도 성분은 위쪽으로 작용하는 TP의 코사인 30도 성분하고 같아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MA분의
MB지 얘들아. MA분의 MB. 그러니 이거 얘들아 우변으로 넘기면 지울게 그냥 마이너스 Q 코사인 45 해가지고 지우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값은 이거분의 이거 값 나오겠지 얘들아. TP하고 TQ에 뭐가 나와 있어요? TP, TQ, TR에 비율 나와 있죠 여러분들? 몇 대 몇이라고? 루트 2 대 1 대 루트 2라고 나와 있죠 얘들아. 그러면 이거 뭐 루트 2, 루트 1로 바꿔주고 뭐 루트 2, 뭐 루트 1로 바꿔준 다음에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2, 2분의 1로 변환시켜준 다음에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니? 자,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줬다? 수평방면하고 연직방면으로 나눠서 힘을 분석을 해줘서 뭐가 된다? 힘의 평형을 유도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풀입니다. 그 다음 25번 문제를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이거 거의 다 푼 거니까. 25번. 졸렸니? 그래. 많이 졸렸니? 하나만 더 불고 쉴 테니까 25. 10L mg 문제 준 게 뭐냐? L A B D가 장력이 다른 거.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얘들아, 이 장력 여기 나와 있고 그 밑에 실이 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물체가 이렇게 있고 장력 이렇게 있어요. 실을 여기 돌려놓을까? 봐봐. 일단 여기서 눈치채야 되는 거, 이걸 하나로 본다고 하면 힘 표시를 다 할게. 힘 표시 다 할게. 얘가 잡아당기는 장력 T1이라고 할게. 이 장력 T1까지 하고 여기에 중력 mg에다가 힘 표시 다 하면 4mg 이렇게 돼 있지? 맞죠? mg 이렇게. T가 몇인지 눈에 들어와? T가 몇 mg인지? 왜 그러느냐? 이걸 하나로 봤을 때 위로 작용한 힘들의 합은 아래로 작용한 힘들의 합과 같아야 되지 얘들아. 그렇죠? 근데 이런 T1 같은 거는 한 덩어리를 봤을 때 무슨 힘으로 본다? 없는 힘으로 봐준다. 왜요? 내력이니까. 이 안쪽에서 작용한 내력이니까. 그럼 위로 작용한 힘이 몇 개예요? 3개죠. 3T가 뭐랑 같아야 됩니까? 아래로 작용하는 mg, 4mg, mg인 6mg랑 같아야 되지 얘들아. 인정? 그래서 t가 몇 mg예요? 2mg. 1번. 그 다음에 2번 요거만 풀면 끝나요. 이거만 하면 끝나. 위쪽으로 작용하는 위에 막대기에서 중력 표시가 가운데일 거 아니야 얘들아. 가운데인데 내가 T1을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해놨지 얘들아.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얘의 무게중심에 실이 있는 거야. 그것만 알면 돼요. 무게중심에 이 실이 장력이 이렇게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봐봐. 실이 이렇게 있어.
돌림이 되는 거야. 봐봐. 이게 4인데 여기 중간에 mg의 힘이 있으면 이 mg가 여기 2분의 1 mg 똑같이 2분의 1 mg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해갑니까? 이 중력이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여기를 축으로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가 같으면 1대1 비리면 이게 절반으로 나눠져요. 오케이?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그럼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3인데 mg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쯤에 있어. 이거 좀 길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1이야. 이거 잘 알아야 돼. 여기가 2라고 해봐요. 그럼 이 mg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여기 3분의 1 mg, 여기 3분의 2 mg로 나눠진다. 왜요? 여기 축으로 돌림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돌림의 평형은 뭐라고? 회전축을 아무데나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회전축을 잡아주면 이 힘 곱하기 1칸 값은 이 힘 곱하기 2 값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 가니 얘들아? 근데 봐. 이쪽으로 와봐. 얘하고 얘가 어때요? 장력이 똑같죠? 장력이 똑같다는 얘기는 지금 이 mg 값은 중간에 있으니까 2분의 1 mg, 2분의 1 mg 이렇게 나눠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무슨 힘? t1 값이 나눠질 거 아니야 얘들아. t1 값이 똑같이 나눠져야지만 이 t하고 이 t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t하고 이 t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있어야 된다? 실이 여기 정중앙에 있어야지만 t 값이 같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근데 우리 t가 몇 mg인지 구했어. 그 다음에 이 문제 어떻게 해주면 돼? 뭐 구하라는 거니? 이거 구하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가? 그치 얘들아? 그러면 세 번째 다 풀었다는 게 뭐냐면 이 밑에서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고 그 다음에 거리는 지금 여기가 x고 여기 x가 아니구나. 여기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니까 4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가 4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에 해당되는 거고 8이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에 해당되는 거고. 자 보자. 그래서 뭐 해주면 돼? 여기 회전축으로 잡아준 다음에 얘하고 얘는 무슨 방향의 돌림이 돼요? 시계 방향의 돌림. 얘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 이 힘은 여기가 회전축이니까 무시할 수가 있겠지 얘들아. 그러면 뭐 해줄 수가 있어요? 시계 방향의 돌림의 합은 반시계 방향의 돌림의 같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요거 여기 길이 구해져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시간 관계상 끝까지는 안 푸는데 어떻게 푸는지는 이해 갔어 얘들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거부터 알아야 돼. t가 몇 mg인지 구하는 거가 1번이야. 이걸 크게 보고. 그다음 2번은 뭐다? 실이 이게 왜 정중앙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 실이 왜 정중앙에 있다? 이 장력하고 이 장력이 같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 회전축 밑에 잡아주고 뭐 해주는 거야? 미지수인 데다 잡아주고 시계 방향의 돌림의 합은 반시계 방향의 돌림의 같다라고 식을 잡아주면 풀이가 끝납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봤던 거는 바쁘신 거 알지만 좀 따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할까 얘들아? 잠깐 휴식이 있을 건데 아마 여러분들 밖에 교육하실 분들이 나와 있을 거야. 어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잠깐만 있어 봐봐. 선생님이 갔다 올 테니까.